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햇살이 투명하고 공기가 투명하고 바람결, 물, 나무들 다 투명해요. 산에서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귀가 굉장히 밝아져요.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낙엽이 구르는 소리, 또 풀씨가 익어서 터지는 소리, 또 다람쥐들이 겨우살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를 물고 가는 이런 소리까지도 다 들려요. 가을은 이렇게 투명한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빤히 보이는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강원도에서 길상사까지 아주 직선으로 전혀 거리낄 거 없이 직선으로 빤히 뚫린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길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런 길이 만약 있다면은 질려서 운전할 맛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졸리거나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한동안 사고가 제일 많았다네. 제가 한번 목포까지 한번 그 길을 가봤는데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직선이 많아요. 곡선이 별로 없더라고. 또 초기 이제 개통할 시절에는 시설들이 별로 갖추지 않아서 굉장히 무료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사고가 많았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빤히 바라볼 수 있다면은 살 맛이 안 날 겁니다. 앞날을 훤히 알 수 있다면은 살 맛이 안 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앞날을 훤히 알 수 있는 인생사라면은 더 불안하고 마음이 쓰여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직선과 곡선의 어떤 상징이 있어요. 직선과 곡선의 상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곡선이에요.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 가지들. 또 강물,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산맥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보십시오.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이런 집이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구조물 같은 건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주로 곡선의 묘미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어떤 집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이런 그 예정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도중을 거치면서도 도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려는 이런 그 의식 때문에 도중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목표 지점보다는 거기에 이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곧 우리들의 일상이고 순간순간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쌓임이 세월을 이루고 한 생애를 이룹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1만 2천 명이 자살한대요. 특히 이제 20, 30대가 많답니다. 하루 평균 32사람 꼴이에요. 교통사고 사망자 23명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허락받은 세월을 그냥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 만한 그런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요. 현대인들은 특히 이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각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그런 게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 전 세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고 기다릴 줄을 알았어요.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삶의 축적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 선인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갖고 오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익습니까? 세월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랑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터서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 받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뜸들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뭐 어디 할 것 없이 뭐 반찬도 이제 중국에서 뭐 나비인가 뭐 묻혀가지고 내놓는다는데 밥들이 뭐 뜸이 안 들어요. 뜸 들이는 밥 먹기 참 어렵더라고. 물론 이제 음식점에서는 오래 놔두면 이제 퍼지니까 그렇게 덜 익은 상태에서 내놓은지 몰라도 제가 뜸 들이지 않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급한 현대인들에게 알맞는 이게 이제 밥이구나.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사람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끝장을 내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길이 막힙니다. 여럿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처지를 살피게 돼요. 관계의 이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닦아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거듭거듭 형성되는 것이지, 가족이건 친구건 혹은 직장이건 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이웃을 고려해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직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곡선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우리 선인들의 느긋한 생활 태도를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줄곧 달려가지만 않고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여기저기 눈을 팔면서 어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삶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줄곧 돌진하기보다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우회로로 가다가 여기저기 이제 볼만한 거 있으면 눈을 팔면서 어정거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 곡선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술, 일종의 지혜죠.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서 그 저력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군들 한두 번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몇 번씩 죽고 그만 생을 하직하고 싶었을 때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뒤집고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투명한 이 가을 앞에 선 겁니다. 자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업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상에서도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뛰어내릴 업의 힘, 업력이 쌓이게 돼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살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가 그렇다고.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둘지 마십시오. 인생이 제대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으로 여물이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카르마. 업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아요.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입니다. 업의 메아리예요. 이런 업이 인과관계의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런 업이 작용하고 있어요. 착한 업이건 착하지 않는 업이건 인과관계의 그런 그 고리를 이 업이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연 현상이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한 메아리예요. 개인이 지은 업을 별업이라 하고, 여럿이 함께 지은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서. 별업, 공업. 요즘 같은 그 전 지구적인 재앙은
오만한 인류의 오만한 공업에서 오는 거예요.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앞을 다투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이런 그릇된 생활 습관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거 말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앞을 다투 경쟁하듯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면서 또 내다 버리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습니까? 여기저기서 지진과 해일과 태풍이 이 걸려와서 잦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명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합니다. 오만한 인류의 공업에, 이와 같은 공업에 대한 어떤 경고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람사라에서 이제 청정 스님이 어제 오셨는데, 이번에 그 파키스탄 그쪽 지진 때 다람사라 거기도 그냥 멀리 떨어졌는데도 막 집이 흔들리고 한 5분 동안 뭐 선반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혼났대요. 뭐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씨앗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걸음 하나, 걸음 한 걸음, 또 이제 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그 당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신은 이게 업보시는이에요. 현재 각자 몸무게 얼마, 또 이제 어떤 건강 상태, 어떤 지능, 어떤 감성, 이것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업의 결과라고. 좋건 좋지 않건 간에. 내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흔히 이 덜 된 아이들이 부모 탓을 하지 않아요? 반죽을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다고? 그건 자기 업의 얼굴이에요. 업의 꼴이라고. 단지 이 세상에 나올 인연이 돼서 그 부모를 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집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빚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